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응기술사 강사 김우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획론, 계획의 접근 방법 하고 있죠. 조사 분석 끝났고, 조사 분석 평가 접근법은 끝났고요. 우리가 현대 철학하고 현대 철학하면서 인문 철학과 도시문화, 융합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때 우리가 모더니즘에 관한 내용을 했죠. 모더니즘과 해체주의. 자,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작품 분석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 나올 줄 몰라요. 그랬는데 앞에 우리가 아드리안 구이조 작품 나왔을 때 그 작품이 프레임 뒤에 지금 작품 나오는데 서브로 플레인 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런 작품 이름이 나온다든지 내용이 나올 때 그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작가가 어디에 관한 그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 우리가 또 작품을 감상을 할 때도 그렇죠. 감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죠.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어떤 신구성주의,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인상파 같은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도 보면은 인상파 같으면은 그 인상파가 어떤 형태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라든지 신인상파도 있었고, 그죠?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자연의 묘사도 있지만 그 색감이라든지 구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파, 신인상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성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의 어떠한 작품을 설명을 할 때 건축도 마찬가지고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광장의 설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지금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사실은 나오는지는 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죠? 근데 단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저희들이 해줄 뿐이죠. 그랬는데 앞에 안 나왔다고 해서 또 그리고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교수님의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랬는데 그 사람의 작품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가 앞에 분석을 할 때는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해체주의냐 아니면 탈형식주의냐, 아니면 좀 지금 현대 작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모더니즘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지금 이제 모더니즘인데 우리가 말 그대로 생태주의일 수도 있고, 그죠? 생태주의하고 또 자연주의하고 좀 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어떠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특징을 설명을 해서 그 작품을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 작품이 우리가 전체 다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의 하나하나를 뜯어서 설명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네모 반듯하고 어떤 기능주의고 이러면 우리는 모더니즘에 들어갈 거고, 아니면은 어떠한 뭐 좀 형식을 좀 벗어난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맥락을 중요한다든지 이런 쪽을 같으면은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진짜 때로는 모더니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표현하는데 그런 특징을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게 어디에 사주에 들어가 있느냐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작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많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사람의 작품을 보기는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작품을 볼 때 이 시설물이 어떻네, 뭐 이 사람은 뭘 썼네가 아니고 그 작품은 어느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주에 들어가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 어느 어떤 사주에 들어가더라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설이나 시설물을 따져줘야지, 여러분 공간의 어떤 분석을 따져줘야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다면 공부는 끝이 없겠죠. 사람의 작품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작품을 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해체주의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더니즘이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해체주의도 마찬가지죠. 철학자, 예술, 그 다음에 어떤 뭐 건축 이런 사람들이 설명한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어떤 설명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 쓴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세 줄, 다섯 줄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 시험에 우리가 세 페이지, 한 페이지로 표현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논술이라는 의미가 그 작품을 분석을 할 때는 세 페이지 안에 어떤 특징을 집어넣고 내가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을 교수님한테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조에 의해서 도시가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변천되어 갔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가 해체주의의 특징들을 볼 겁니다. 해체주의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 해체주의라 하는가, 그리고 뒤에 아드리안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면 저 모더니즘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아니면 해체주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해체주의가 아닌 그냥 하나의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문화하고 융합한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해체주의는 우리가 특징하고 신구성주의라고 해놨죠. 그죠? 신구성주의라고 했습니다. 탈형식주의라고도 해요. 탈형식주의라고도 우리가 해요. 말 그대로 해체주의를 여러 가지의 어떤 말도 하는데 꽤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앞에 철학자가 이야기한 어떤 해체주의가 있었고 원근원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예술하고 건축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건축가 입장에서 본 어떤 해체주의는 어떤 건가 보면은요, 이렇게 해체주의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충주의도 우리가 해체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절충주의는 이것과 이것을 합친 개념은 아니에요. 뒤에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탈형식주의, 여기 있네요. 그죠? 탈형식주의도 우리가 해체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콜라주 개념도, 콜라주는 잘 아시죠? 콜라주 개념도 해체주의의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구성주의, 탈형식주의, 해체주의라는 것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절충주의와 탈형식주의, 콜라주라고 또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체주의의 어떤 하나로 봤을 때 절충주의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자, 절충주의는요, 기존의 형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형태, 탈형식하고도 비슷하겠죠, 그죠? 기존의 형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눈에 지금 보이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죠? 의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서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형태를 파괴를 해버린다는 거죠. 기존 형태를 파견해서 다시 다 분리를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라서 분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아니어도 되네? 다리 4개 아니어도 되네? 요렇게 해도 되네? 그죠? 이렇게 해도 되네?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되네? 어떻게? 요렇게 돼도 되는 거네. 아니면 요렇게 아니고 지금 요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분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분리를 하고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분리를 변형하고 다시 이것과 이것을 재료와 힘을 합쳐서 절충을 한다든지 형식 자체는 없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단순한 형태로 변형, 조합, 중첩 그리고 다시 회전시켜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더라. 의자가 아니어도 또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아니어도 이런 생각 형태가 아니어도 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의자가 아닌 것이 의자인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절충주의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탈형식주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탈형식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도 아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자는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앉는 개념으로 봤을 때 무게가 튼튼해야 돼. 그 압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목재의 강압적이라든지 철판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쓰여야 되는데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뭐 그것 보고 무슨 소재라고 그러죠? 요즘 제3 소재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전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우리가 의자를 한다든지 이런 소재 자체도 아예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소재를 쓴다든지 전혀 힘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느낌도 있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하나의 공통점을 갖지 않고 새로운 소재,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 탈형식주의, 형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분리하고 절충하고 합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재도 생각지도 않은 독창적인 기법을 가지고 하나의 사물을 새롭게 조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탈형식, 절충 그 다음에 콜라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콜라주 제품은 우리가 뭐 아주 모자이크처럼 아주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하나의 아주 단순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또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을 다 합치는 경우도 있고 하나에 어디 들어가도 우리가 해체주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특징이요. 이미지를 단편화하고 재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신구성주의라고도 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모더니즘의 차이점. 어디 하나에 사실은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어 작가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간다 라고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좀 더 다른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부분이다 라고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어디다 넣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체주의 건축 양식은 어쨌든 모더니즘하고는 반대입니다. 그죠? 순수, 균형, 이런 것은 실용, 이런 것은 우리가 모더니즘이죠. 약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더니즘의 어떤 기능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해체주의의 개념. 그래서 모더니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해체주의는 모더니즘이 아니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기본 건이 우리가 기능이나 용도 이런 것도 다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우리가 중력이라든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 형식, 실용, 뭐 중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파괴했다, 해체했다, 편리성도 다 해체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그래서 모더니즘의 기본을 파괴하고 근데 또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다양성이나 맥락인데 맥락주의인데도 맥락주의 자체도 파괴했다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독창적인 개념. 자, 그런데도 융합이라는 거죠. 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도 좀 또 다릅니다. 개청 질서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형태도 아니고요. 곡선과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겹쳐지고 왜곡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체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런 것에 전혀 속하지 않는 어떤 왜곡화의 어떤 예술이다라는 어떤 개념. 어찌 보면 좀 반항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베르나르 추미가 대표적으로 해체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체주의 철학자도 우리가 어떤 질서 이런 것을 중력 이런 것을 지구상의 어떤 중력을 또 하나
이게 뭐라고 그러죠? 좀 반항으로서 생긴 거죠. 그죠? 어찌 보면 도시도 좀 그런 부분도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어느 작품인가 그렇다 하더라고. 건축 작품 중에서도 해체주의 어떤 기능주의 자체 실용 이런 것을 다 무시해서 실제로 허실, 그러니까 공간에 허실이 많은 어떤 공간이 많이 나왔다더라고요.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완전히 부숴버린 이런 거. 근데 형태도 형태가 아닌 것이. 그래서 이제 해체주의가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뒤에 보면 베르나르의 추미하면서 우리 저 앞에 뒤에 보면은 그 무슨 공원인가요? 프랑스에 지금 공원이 있죠, 그죠? 뒤에 보면은 나오겠죠? 지금 제가 피곤하니까 그 이름이 잘 안 나는 문 파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은 차례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딱 보면은 로렌스 헤프린이 나옵니다, 그죠? 로렌스 헤프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능이에요. 일단 기능과 형태가 딱 정형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더니즘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모더니즘의 대표적이라면 그 모더니즘의 특징을 해서 그 로렌스 헤프린의 작품들을 쭉 보면서 모더니즘 특징이 이러니까 이 작품의 설명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잘 쓰기 위해서는 쉬운 어떤 모더니즘이 우리가 특징을 잘 알죠. 실제로 우리가 모더니즘은 기능이고 형태주의고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로렌스 헬프린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 쓰는 방법을 잘 해야만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잘 쓸 수 있고 해체주의도 잘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드리안 구즈를 보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보든 그 분석을 우리가 해서 작품을 우리가 논술로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더니즘 자체도 하나 작품 분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대 어떤 작품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때 항상 쉬운 작품 그리고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작품을 어떤 사조에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서 논술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술서의 가장 기본적인 답입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해야만이 그 다음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괜히 기술사는 못 들어진 말, 어렵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말을 아니면 가장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시간이 안 남았네요. 자, 로렌스 헬프린은 그 다음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거고요. 다니엘 카울리도 잠깐 볼게요. 다니엘 카울리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트 포크라는 분도 계시죠, 그죠? 사실 피트 포크 작품은 제가 안 넣었는데요. 어쨌든 그 다니엘 카울리 작품도 우리가 건대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자, 이분의 작품도 보면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물론 이제 약간 다른 형태도 있지만 요즘 특징이 뭐냐면 왜 근대주의 모더니즘이냐면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마치 기하학으로 썼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데 실제로 이분은 대칭이면서 실용이면서 정형화되어 있던 모습이야. 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대칭이고 실용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더니즘인데 가장 우리가 현대 이전에 바로 직전에 개념의 어떤 설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울리 작품 한번 보시고요. 루이스 바티칸 같은 경우는 정말 초현실주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루이스 파라칸의 작품하고 그 다음에 벌막스에 관한 작품을 보고요. 실제 이제 이 작품 제가 그림을 못 들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작품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을 한번 보셔서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